자,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이요. 이게 그냥 관세 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건 두 개의 거대한 경제 철학이 말 그대로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전 지구적인 실시간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엄청난 실험의 결과가 대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거대한 실험이 시작된 지도 벌써 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누가 이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긴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전쟁의 본질은 결국 두 시스템의 대결입니다. 한쪽에는 시장의 자율성, 기업의 창의성을 믿는 미국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계획으로 위기를 뚫고 나가려는 중국이 서 있는 거죠. 과연 어느 쪽의 생존법이 더 오래 갈까요? 먼저 미국 케이스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미국의 핵심 전략은 딱 한 단어, 적응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자,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길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찾게 놔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움직임이 정부 지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높은 관세라는 위기가 닥치니까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알아서 답을 찾아 나선 겁니다. 생산기지도 옮기고 공급망도 완전히 새로 짜고요.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적응해 나간 거죠. 물론 이 과정이 질서 정연하고 빨끔했냐? 절대 아니죠.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혼돈 속에서 미국 경제가 스스로 회복할 길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연함 덕분에 충격에서 생각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미국 시스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완벽한 계획으로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혼란을 겪더라도 결국엔 그걸 다 흡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게 바로 미국의 진짜 저력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적응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중국의 전략, 바로 통제입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기에 맞서는 방식이죠. 중국 대응의 심장부에는 이 쌍순환이라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세 장벽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니까 아예 우리 거대한 내수 시장을 엔진으로 삼자. 그리고 핵심 기술은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만들자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은 정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방식이었어요. 그냥 내수 살리는 수준을 넘어서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에 패권을 주기 위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이 모든 국가적 목표는 국영기업들을 통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실행됐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속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대응 속도는 정말 빨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다 보니 그 대가로 시장의 자율성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어요. 기업의 창의적인 생존 본능보다는 국가의 행정 명령이 더 중요해진 거죠.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두 실험을 보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경제를 판단하는 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적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처럼 얼마나 싸게,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즉 효율성이 더 이상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몸을 바꾸고 살아남느냐, 바로 이 적응력이 새로운 생존의 기준이 됐다는 뜻이죠. 변화가 정말 극명하죠. 안정적인 시대의 최고 미덕은 효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지금 게임의 룰은 완전히 적응력으로 바뀌었어요.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길고 긴 실험의 최종 성적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시스템이 더 강한 회복력을 증명해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이걸 보시면요. 무역전쟁 이후에 중국 GDP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된 게 보입니다. 3%대를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을 한번 보세요. 초반에 받은 충격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2%대 성장률로 회복해내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두 시스템의 성적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미국은 초반에 엄청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배우는 유연성을 보여줬고요. 중국은 압도적인 신속성을 자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피로가 쌓여만 갔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실패를 통해 학습하고 다른 한쪽은 질서를 위해 명령한다는 것.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배우고 진화하잖아요. 하지만 국가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고 통제하죠. 단기적으로 보면 명령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과연 장기적으로도 그럴까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혼란 속에서도 결국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이번 분석의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래의 승자는 단순히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닐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가장 회복력이 강한 시스템이 결국 살아남게 되겠죠. 그니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컸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과연 어느 쪽 시스템이 더 오래 끈질기게 버티도록 만들어졌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